예, 안녕하세요. 예, 취임 때보다 많이 수척해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선 당진 씨가 탄소 중립 선도도시 선정된 것과 대한민국 경제를 빛낸 인물로 표창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선순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투자 유치 통해서 인구를 또 증가시키고 또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다시 이런 그런 구조를 항상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들었죠. 물량이 뭐 한 16조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획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지금 투자 유치 확정한 게 한 13조 정도 확정이 됐고, 추가로 지금 계획된 게 이제 도비도 완지도, 거기가 이제 MOU 체결이 내년도 1월이나 2월 정도, 그때 한 1조 8천억 정도가 되고, 또 그 KG 스틸 옆에 또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한 7, 8천억, 그렇게 하면 약 한 16조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문득 들으니까 그 투자유치과 조은호 과장께서 그 투자유치 때문에 한 달에 한 20일 이상을 외지에서 보낸다고 그러는데 사무소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투자유치를 하고 그러려면 당진 시에서도 사무소를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에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었어요. 서울 사무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꼭 검토해서 좀 더 수월하게 직원들도 좀 편하고 그러면서 또 능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조속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합덕 순성 그린 콤플렉스의 SK 에코플랜트 투자 무산에 대한 질문은 앞서 존경하는 김명진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하셨기에 중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만 팩트 차원에서 재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권은 해양경찰 인재개발원 무산으로 심각한 휴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죠? 예. 예. 유치 확정됐을 때는 서로가 했다고 떠들더니 지금은 아무 대책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시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합덕 순성 그린 콤플렉스의 SK 에코플랜트 투자유치 무산까지 더해지니 시민들의 불안감과 실망감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로 인한 유언비어까지 나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폐기물 업체를 들이기 위해서 산단을 계획했다는 설인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 면적의 3에서 5%는 폐기물 그 물량을 둘 수가 있죠. 이 폐기물은 산업단지 50만 제곱미터 이상 의무적으로 둬야 되고,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폐기물 산단의 플러스를 보면 3 내지 4%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장에 되고 있죠. 그거는 뭐 어디 가나 거의 비슷한 거고, 뭐 산업단지 전체를 폐기물로 할 수는 없죠. 예. 폐기물 업체를 승인도 안 되고. 예. 폐기물 업체 드린다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왜냐하면 되죠. 예.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100만 평이면 3만 평 정도 이렇게 이 산업단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당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국 똑같은 현상이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도 이거 가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산단 계획 자체가 없어졌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건설 경기가 뭐 엄청나게 어렵죠. 어렵고 거기에 PF 해준 회사들까지 덩달아서 어렵고, 그런데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됐던 거는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게 지역 주민들한테 소통도 부족했고 홍보도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지역 주민들한테 실과에서 많이 알려주고 그래야 이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좀 아쉽고요. 하여튼 다각적인 유치 전략 이런 거 해서 다시 재추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당진 씨가 전국 4곳 중에 당당하게 탄소 중립 선도 도시에 선정됐습니다. 예, 그 좀- 참 아까 인재 개발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예, 이제 500억 이상짜리는 KDI 그 예타 대상으로 다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재부의 그 사전 절차가 각 부처에서 기재부로 넘어가서 기재부에서 투자 대상이 되냐 안 되냐 그 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양 인재 개발원을 하고 또 수산물 클러스터 두 가지를 가지고 제가 기재부의 투자 심사 과장을 만나서 그 우리가 서명했던 그런 거 다 드리고 이거 꼭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기재부에서는 작년에 58조가 국세가 덜 들어왔잖아요. 금년대 30조. 기재부는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어렵죠. 사실상 58조가 덜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600억 이상이 이제 덜 받았잖아요. 보통교부세를.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절대 이제 안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해양인재개발원이 규모를 너무 키웠어요. 저기 그 해경에서 2,400억으로 너무 키워서 그게 이제 부담이 돼서 기재부 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해경에서 2천억 이하로 해서 지금 재추진을 하는데 이제 경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게 완전히 포기된 건 아니고 예타 대상으로 한번 탈락했을 뿐이지 계속 추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산물 클러스터는 이번에 예타 대상이 됐거든요. 됐는데 먼저 우리가 탈락이 됐었어요. 탈락이 됐던 이유가 뭐냐면 농림부에서 땅도 이제 승인을 안 해줘가지고 땅도 없는데 무슨 수산물 클러스터 하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금년도에 이제 우리가 농림부에서 그 공문을 받았어요. 노비를 해서 수산물 클러스터 대상지로 토지를 주겠다. 그래서 그런 공문을 다 붙여서 스마트 양식장 됐잖아요. 네. 스마트 양식장에서 이 기른 연어나 흰다리 새우 같은 거를 우리가 가공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잡는 어업에서 기른 어업으로 가야 됩니다. 해서 설득이 돼서 이제 이번에 된 거고 해양 인재 개발원도 다시 금액을 좀 축소하고 또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우리가 하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포기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그 탄소 중립 선도 도시 선정하면서 미래에너지과 상당히 고생 많았어요. 뭐 의회에서도 예. 그렇고 그래서 곽신군 과장이라든지 김기남 팀장, 뭐 신현숙 팀장, 최영근 주무관, 우이상 전문위원, 구수혜, 조재일, 유미진 주무관, 김현정 정책제역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의회에서도 같이 발맞춰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포상 같은 건 해주셨나요? 예, 제가 뭐 개별적으로 포상은 아니고요. 예. 뭐 그 계획이- 연말에 예, 시상 주는 게 있어요. 연말에. 예, 연말에 이제 이 공무원 또 부서 표창 주는 게 있는데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 실과에서 다 받았죠. 받아 지금 현재 심사 중이라는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명단 드릴 테니까 꼭 그분들 포상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이 탄소 중립 선도 도시가 신청 처음에 한 자치단체가 98개 자치단체가 신청을 했어요. 예. 해서 1차 36개 자치단체, 2차 13개 자치단체 거기에서 서류로 이제 발표하기 전에 당진 순위가 5위였었어요. 5위였었고 서류 1등, 2등이 평택 구미였었거든요. 그런데 평택 구미는 등회로 떨어지고
당진이 이제 1등으로 갔죠. 그게 이제 신현숙 팀장이 이 민간 평가위원회 50명 있었어요. 이 이제 민간인들이 거기서 이제 이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1등으로 올라간 거죠. 그만큼 준비를 부서에서 잘했죠. 네, 뭐한 2주 동안 밤새워서 연습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살도 많이 빠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하여튼 자, 그럼 탄소 중립 선도시 선정에 따라 앞으로 연차별 계획을 이제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향후 민간 협력 사업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이 우리가 협상을 해야 돼요. 환경보호구, 국토보호구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이제 그 환경부에서 같이 하는 거죠. 같이 해서 이제 금액을 국비를 지원 이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1차가 당진시하고 제주도죠. 나머지 보령하고 어디 서울 무슨 구 거기는 2차 대상. 이제 내년도에 1차 대상이 수립하는 대상이 당진하고 이제 제주도가 이제 수립이 돼요. 그런데 수립할 때 이제 그 계획을 이제 용역 줘서 하는데 그 계획서에 이 절차가 다 들어가야 되고 서로가 협상해서 당진에는 뭘 하겠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단체 또 시민들이 거기에 의견을 제시를 해서 협상안을 작성을 해야죠. 네. 그래야 이제 최대한 우리가 국비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당진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충남의 34%, 전국의 10%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배출량을 하고 있는데 이제 화력발전소 앞으로 이제 폐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직원이 반으로 또 줄 테고 그러면 그 소외 인력이 당진을 떠나지 않게 대체 사업이라든지 그 인력 시장 조정을 해야 될 텐데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은 또 내수 시장에도 좀 침체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 운영 계획이나 지금 시장이 계속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수소에너지 사업의 그 연계성 같은 것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게 이제 당진은 들었는데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이제 태안, 보령 여기는 이제 본사가 있잖아요. 본사가 이 중부발전 이런 본사가 있고 발전소가 있고 그런 게 줄어들다 보면 이제 지역 경제에 타격이 심하죠. 보령하고 태안이. 그래서 충청남도에서도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그 대안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당진도 이제 여기에 6호기까지 폐쇄하는 거로 계획이 된 거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이제 선루가 있으니까 여기에 LNG 발전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석탄 화력이 폐쇄되면 그걸 어떻게 써야 될 거냐. LNG 발전소를 계획되는 거로 저도 이제 들었고. 근데 이제 당진이 전국의 탄소 배출량이 5,800만 톤이잖아요. 제일 크죠. 전국의 10%. 2위가 여수인데 4,300만 톤. 뭐 월등히 1위죠. 그래서 그거를 탄소 중립을 하려면 사실상 이 대체 연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수소죠. 우리나라에서 대체 연료를 할 수 있는 건 수소뿐이다. 이런 쪽으로 정부도 가고 있고 지자체도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 암모니아 부두 거기에 이제 3만 톤 대형 탱크에 8개가 들어서는 수소 암모니아 부두를 이제 국가에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투자 유치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당진 화력, 현대해철 이쪽에 공급을 해서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상 수소 제일 먼저 가는 도시가 울산이에요. 울산이 제일 먼저 이제 거기는 화학 공장이 있어서 기존 배관도 있고. 그런데 그 나머지 시군 중에는 지자체 중에는 당진이 제일 앞서가죠. 수소 쪽에 이번에 이제 삼성물산이 수소 연료 발전소
전국 최초로 4조 4천억 투자 MOU를 체결했는데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데 당진은 다행히 투자 회사들이 이제 당진의 수소 관련 투자를 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에서 같이 가면은 제일 먼저 앞당겨서 우리가 수소 도시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송산에 2030년까지 충청남도 전국 첫 수소 전소 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화력이 없어지면 화력이 폐쇄되면서 그 인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소 발전소 하려면은 LNG 발전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수소 이제 혼소를 하죠. 예. 수소를 혼소하고 이제 지금 이 기술이 보면 수소 혼소가 60%까지 가능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예.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이제 100%까지 가능한 수소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수소 생산하는 인력 또 관련 인력도 들어와야 되고 또 발전소도 그쪽으로 이제 인력 대체가 돼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인력 대체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인력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그런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지금 당진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몇 명이나 되죠? 금년도에 1,200명이 넘었어요. 예. 뭐 활용은 잘 되고 있나요? 예. 예. 그런데 보니까 그 단기 계절 근로자가 C4 비자를 받아가지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같은 법 시행기초 제61조의 2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이제 그 이제 대우지석 이제 공공연 계직근로 했잖아요. 예. 금년도에는 이제 신평에서 라오스 공공연 계직근로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다치고 뭐 뱀에다 물리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산재 처리를 했어요. 산재 처리로 그 동안에 그래도 산재 처리로 해서 이제 그거를 커버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단체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신연 의료 공제, 신연 의료 공제에 가입비 10,000원하고 월회비 10,000원을 주면 이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하면은 계절 근로자도 외국인 근로자도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대한민국하고 당진시를 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금년도에 몇 명이냐면 1,263명을 썼어요. 네. 그런데 타시군 논산인가 어디는 800명대. 그러니까 당진이 월등히 많이 쓰고 있고 이 논산 이쪽도 농업도시잖아요. 거기도 이제 800명 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당진이 미리 계절 근로자를 먼저 해서 농민들한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민들한테 도움 많이 주는 대신에 복지에도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이제 스포츠인이라고 어디 가나 항상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저도 이제 옛날에 축구를 하다가 요즘은 의원 되고서는 한 번도 못 쳤는데 그 산단에 우리 당진시의 축구장은 왜 비가림 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나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 교부세 내려온 거 어기구현이 뭐 이렇게 교부세 내려줘 갖고 축구장 하나를 진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갖고선 진다고 거기에도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비가림 시설이. 그런데 지금 기후변 죄송한데 이거는 문화체육과장한테 질의하신 건데요. 예? 아니 이거 시장님하고 왜 그러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준비를 안 했는데. 아니 이건 이렇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막대한 돈을 처음에 운동장을 지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비가림 시설 같이 투자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막 햇빛을 받으면은 살이 타요, 그냥 막 살이 타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받고요. 또 비가 자주 와요. 자주 와가지고 지금 비가림 시설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못 온다 하니까 시장님께서 좀 이런 거 하실 때 좀 미리 계획에 좀 설계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그 지금 체육 시설에 투자되는 게 약 한 1,000억이 투자가 돼요. 그거는 뭐 저 취임하기 전부터 공설운장 500억 이렇게 다 계획됐던 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한 1,000억 정도가 투자되는데, 사실상 이 이제 생활체육 유럽 같은 데는 생활체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더라고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이제 선진국 같은 데는 이제 생활체육이 보편화됐죠.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니까 생활체육이 상당히 많이 추진하잖아요.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도 뭐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하나하나 해결해 드려야죠. 예, 알았습니다. 예. 하여튼 시장님 열심히 하시고요. 예. 하여튼 살 좀 찌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시민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시장님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합덕 순성 그린 콤플렉스와 투자무산 이슈, 당진시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한 탄소 중립 정책의 중요성을 짚어보고자 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탄소 중립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탄소 중립은 단순히 환경부를 넘어 당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당진시는 대규모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위치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으로 이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것은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시민들은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 기업, 행정이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이에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그리고 시민 참여형 탄소 중립 캠페인을 추진하여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도시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당진이 보유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의 효율적인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인프라를 도입하여 지역 내 모든 세대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합덕 순성 그린 콤플렉스 SK 투자무산을 기운으로 삼아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합덕과 순성 지역의 그린 콤플렉스는 당진시와 SK 간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자무산은 지역 경제와 주민 기대에 큰 실망을 끼쳤습니다. 이 사례는 한편으로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더 철저한 사전 조율과 상호 이해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협상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업과의 협력 과정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기업 유치와 개발 계획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린 콤플렉스와 같은 프로젝트가 주민들의 삶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더불어 다각적인 투자처 발굴로 SK와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친환경 스타트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공공정책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시민의 신뢰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및 투자 유치와 같은 중요한 과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당진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친환경 도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송환 시장께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당진의 미래를 위해서 고심해 말씀해 주신 지혜로운 방안들의 성공을 위해 당진시의회에서도 민선 8기 당진시정 추진에 동력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